서울시가요 3조 원을 들여서 내년부터 3년간 해마다 1조 원을 투입해서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2만 5천 쌍의 주거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1억 미만이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에요.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합산해서 1억 미만이지 1억 이상이 되는 사람이 비정상이지요.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봐야 되는데 3천억 원어치 천억년 수당을 뿌린 데 이어 표심을 잡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박원순이 어제 설명회를 열고 신혼부부 주택 지원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약 5만 쌍 중에 2만 5천 쌍이 혜택을 받는답니다. 1년에 5만 쌍 결혼한대요. 반이 혜택인데 매년 14,500쌍에게는 임대주택을 1,500쌍에게는 금융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임대주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금융 지원으로 합쳐서 2만 5천 쌍이 지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존에 연간 12,000호로 계획했던 신혼부부 임대주택 물량을 14,500호로 2,500호 늘리고 금융지원은 대출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전월세 보증금 5억 미만에 한해 5억 미만 주택에 한해 2억 원 한도로 3%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4%로 대출을 받았으면 3% 이자는 서울시가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연간 6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0.6% 우대 금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결혼해서 자녀를 놓는다는 전제로 지원해주고 안 놓으면 나중에 반납하게 하는 게 낫지요.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중 84%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5만 명이 결혼하는데 2만 5천 명이 받게 되면 받는 사람은 뭐고 안 받는 사람은 뭐합니까?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으면 주고 한국당은 안 줍니까? 기준이 뭡니까? 고액 자산가 부부도 사실상 세금으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각종 금융 규제로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정부가 그 대출 이자까지도 지원해 주면요. 투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아주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식으로 은발의 오줌 누기로 돈을 찔끔찔끔 정책 효과도 불명확한 데 쓰는 것보다는 국가적 주택 공급이라고 큰 판을 움직여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투기 우려가 있는 거는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매매 차익이 23조라는 겁니다. 한참 심했던 작년하고 올해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이내 부동산을 샀다가 파는 단타족이 23조를 벌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 글에 따른 양도소득이요. 6조 7,708억이었다고 합니다. 보유한 지 3년을 넘지 않은 부동산을 2013년, 17년 사이에 처분해서 얻은 양도소득이 22조 9,812억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3조라는 거죠. 초단타 매매도 많았는데요. 1년 이상 2년 미만도 굉장히 물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특히 수도권에 얼마나 이 단타, 즉 샀다 팔았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강남에 집 살 사람 별로 없는데 강남의 집값은 아파트가 27평짜리가 한 달에 3억 5천만 원이 올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요. 이런 초단타 매매족들이
그야말로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래서 그들이 돌고 돌리면서 마치 엄청난 부동산 수요가 있고 수도권에는 부동산이 부족하니까 계속 정부가 공급해야지, 상한가를 하면 공급을 제한한다, 이런 헛소리들을 언론들이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지금 이런 집값 폭등을 걱정할 게 아니라 남아도는 집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장난만 없다면, 투기적 장난만 없다면요,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유일하게 1 미만으로 떨어져서 국가의 성장 동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사망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합계 출산율이 0.98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OECD 회원국 중에 1m로 떨어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OECD 평균 출산율이 1.68인데 우리는 여기보다 한참 미치다는 거예요. 2017년에 1.05였는데 이 상황도 매우 심각하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0.98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아마 0.9 한 2, 3 또 뚝 떨어졌을 거예요. 이런 저출산이 지속되면 2060년에 가면, 자, 2060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은 지금 20살짜리는 2060년이 제 나이쯤 됩니다. 60이면. 그 사람 때 국내 총생산이 5%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면 GDP가 줄어들지요.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들고 수출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고요. 그러면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노동 소득을 2060년까지 7.7%나 감소시키고 자본소득은 3.4%가 줄어들고, 결국은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주식,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일만 늘어나게 되어 경제가 망조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는데요. 2026년 불과 7년 뒤에는 초고령화,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초고령화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때 되면 이제 세계 최단 기간에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가게 되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낼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 재정이 무너질 거다. 보험 낼 인구는, 젊은 인구는 없어지고 이런 걸 다 쓸 늙은 사람만 늘어난다. 자, 이럴 때는 국민연금도 2057년에 고갈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요, 고용이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발표해서 이게 뭔가 통계가 잘못됐을 거다 했는데 이게 어느 통계인가 하면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 근로형태 조사에 따르면 나왔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 대비 35만 3천 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이 86만 7천 명이 작년보다 늘어나가 비정규직 제로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폭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언뜻 취업을 보면 취업률이 굉장히 상승한 것처럼 지금 이 쇼가 나왔습니다. 일자리 대참사인데 그냥 단순 숫자로 보면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36.4%로 작년보다 3.4%가 늘었고, 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급등한 행태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행태를 보면
비정규직이 전체적으로 748만 1000명인데 기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한시적 노동자가 96만 2000명이 늘어나 이들이 비정규직 증가를 이끌었대요. 늘어난 게 96만 2000명이에요. 한시적 근로자의 숫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평소 일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여성을 중심으로 44만 7천 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돈 뿌린 일자리 사업의 효과거나 아니면 가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이제 몇 시간이라도 하루에 너댓 시간이라도 일해서 4, 5만 원이라도 좀 벌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죠.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야 된다라는 데 중점 대상인 파견 용역 직원이 포함된 비전형 노동자는 2만 6천 명이 고작 감소했대요. 이건 뭐겠어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공기업 등에서 벌어지는 것 말고는 민간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부가 이렇게 돈 풀어서 일 시키는 사람들이 다 누구죠? 어르신, 영감님. 그거 받고 좋아하면 영감님 됩니다. 그런 거 받고도 영향을 안 받으면 어르신이에요. 60세 이상 연령대별로는 28만 9천 명이 늘고 또 20대에서 23만 8천 명이 늘었어요. 자, 이 젊은 애들하고 이 영감님들한테 돈을 많이 뿌리니까 그쪽에서 느는 겁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제대로 추진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 공공 분야 등에서 정규직화를 엄청나게 했는데도 민간 부분에서 비정규직 증가가 이만큼이 커졌다라는 거는요.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정규직화가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은 노인 일자리 같은 단기 일자리를 빼면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이터 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 골목길 담배꽁초, 학교 불끄기, 농촌 비닐거지, 산책로 단속 이런 초단기 고령층 일자리 때문에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고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된다라는 그 이상을 앞세웠지만은 실제로는 완전히 거꾸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OECD 기준의 임시직 근로자 기준을 적용하면 임시직 근로자가 올해 500만 9천 명으로 작년보다 76만 7천 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고용의 질이 나빠진 부분은요.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이 5년 11개월로 지난해보다 2개월 더 줄었다는 거예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속 차이도 5년 5개월로 3개월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월급 격차도요. 비정규직은 172만 9천 원이고 정규직은 316만 5천 원으로 143만 6천 원 차라는 겁니다. 자, 고용 참사를 만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니 취업이 심각해지고 이러다 보니 실업자가 늘어나니 정부가 돈 풀어서 초단기 일자리를 만들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자, KDI는 저물가 자체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부가 일시적이라 지금 디플레가 2달 연속 되고 있는 부분이 그냥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그렇지 않다. 지금 물가가 중장기로 하락하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 전체가 침체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은 AI 국가 전략을 연내에 제시할 거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